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스 아라림입니다. 월 30명이 사망하는 숫자가 제 책상의 보고서에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죠. 새벽 5시 사무실 형광등 아래서 차가운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또 다른 졸음운전 사고 보고서를 읽으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12년째 이 트럭 운송회사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도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서 담맘까지 480km. 우리 기사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대를 잡았어요. 연료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도 끄고 휴게소 비용을 아끼려 논스톱으로 달렸죠. 술레이만 사장님은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율성이 생명이야. 멈추면 돈이 새어나간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동생 아흐메드가 5년 전 졸음운전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아픔을요. 새벽 3시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와 충돌했던 그날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사고 통계를 확인하며 자책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에는 오늘도 20대의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각 40톤짜리 화물을 싣고 사막 도로를 달릴 예정이었죠. 기사들은 벌써 아침 기도를 마치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라시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였죠. 부장님, 오늘 담맘까지 가야 하는데 어제 밤 아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라시드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전대를 잡아야 했어요. 일당 250리알을 벌기 위해서요. 저는 그에게 조심해서 가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 월간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사고율 15.2%, 전월 대비 2.3% 증가. 매출은 작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오르고 있었죠. 기사들의 이직률도 30%에 달했어요. 가족들이 위험한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GPS 추적 시스템을 켰습니다. 우리 트럭 50대가 사우디 전역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각각의 점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사였습니다. 동시에 언제든 사고 위험에 노출된 존재들이기도 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사고 신고였어요. 부장님, 킹파하드 고속도로에서 우리 트럭이 가드레일과 접촉했습니다. 기사는 무사하지만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늘도 시작된 하루였어요. 매출과 안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또 다른 하루. 우린 매일 기름만 팔고 사람은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사무실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오늘도 50도를 넘나드는 기온 속에서 우리 기사들은 운전대를 잡을 것이었죠. 에어컨 없이,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오직 생계를 위해서요. 새벽 4시 17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화면을 보니 라시드의 번호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부장님, 사고가 났어요. 라시드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과 경적 소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물었죠. 어디서? 다쳤나? 담맘 화물터미널 입구요.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어요. 트럭 앞부분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30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라시드는 트럭 옆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40톤 트럭의 앞범퍼와 헤드라이트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물은 무사했지만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죠. 라시드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라시드, 괜찮나? 병원부터 가자.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멀리서 모스크의 새벽 기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막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밤새 병원에 있었어요. 집에 온 건 새벽 2시였는데 3시간 후에 출발해야 했거든요. 라시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책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졸음이 왔지? 네.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았는데 터미널 입구에서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는 손으로 이마를 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졸음은 본능이었고 피로는 우리를 조절할 수 없게 만들었죠. 부장님,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리비는? 그리고 회사 규정상. 라시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발생 시 기사 부담금 30%, 그리고 연속 3일 무급 정직이었죠. 라시드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이었어요. 라시드, 진정해. 일단 보험 처리부터 하자. 부장님. 사실은요. 그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잠깐 멈춰서 쉬고 싶었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고요. 하지만 잠깐 멈추면 월급에서 200리알이 깎여요.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월급 1200리알에서 200리알은 6분의 1이었어요. 한 달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라시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정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라시드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술레이만 사장님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또 한 건의 사고, 또 한 번의 비용 손실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라시드 같은 기사들이 매일 안전을 담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동생 아흐메드의 사진을 꺼냈어요. 5년 전 그도 라시드와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피로에 지쳐도 멈출 수 없었던, 쉴 곳이 없었던. 저는 사진을 다시 넣으며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 물류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위한 출장이었어요. 리야드의 뜨거운 사막과는 정반대로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박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초반 한국인이 저를 맞이했어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파리스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커피 드시고 가시죠. 공항 카페에서 그가 주문한 건 아메리카노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윤은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게 예의입니다. 마셔보세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놀랐어요. 쓴맛 뒤에 은은한 단맛이 따라왔습니다. 사우디의 진한 아랍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죠.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차 안에서 박도윤은 한국 물류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마다 휴게소가 있고 기사들이 자주 쉬어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자주 멈추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적절한 휴식이 사고를 줄이고 결국 비용을 절약하거든요. 그의 말에 라시드의 사고가 떠올랐어요. 200리알을 아끼려다 수십만 리알의 손해를 본 그 사건 말이죠. 이튿날 박도윤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창고 입구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일회용 종이컵과 믹스커피 봉지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드세요라는 안내문과 함께요. 이건 뭔가요? 아, 그거요? 우리 회사에 오는 기사님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무료로 드리는 거죠. 박도윤의 대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 봉지당 200원이라고 해도 하루에 10명이 가져가면 1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의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계산을 말하자 박도윤이 웃었어요. 맞아요. 월 3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어요. 더 큰 게 뭔가요? 기사님들이 우리 회사를 좋아하세요. 덕분에 물류 일정이 늘 원활하고 사고도 거의 없어요. 잠깐 쉬어가면서 마시니까요. 그 순간 뭔가 번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쉼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사들은 커피를 타는 3분, 마시는 5분 동안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견학했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는 늘 트럭 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500원으로 뜨거운 커피를 뽑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분들은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법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쉬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박도윤과 커피숍에서 마지막 미팅을 했습니다. 그가 믹스커피 한 봉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걸 사우디에 가져가세요.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커피로 뭘 하자는 건가요? 기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죠.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사보다 마음을 남기는 거였어요. 박도윤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그 쉼이 안전으로 이어지고, 안전이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가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선순환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믹스커피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과연 사우디 기사들도 이런 작은 배려에 마음을 열까? 사막의 뜨거운 날씨에 뜨거운 커피가 통할까? 하지만 라시드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리야드 공항에 내렸을 때는 다시 50도의 열기가 저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일째, 저는 사무실에 작은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전기포트, 플라스틱 컵, 그리고 박도윤이 준 믹스커피 봉지들이 전부였어요. 오후 2시, 기온 47도. 에어컨을 끈 채로 실험을 시작했죠.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한국에서 마셨던 그대로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를 탔어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 혀가 데였습니다. 47도 사막에서 뜨거운 커피라니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죠.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건 아니야. 두 번째 시도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온도는 괜찮았지만 맛이 이상했어요. 크림 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아 덩어리져 있었죠. 세 번째 시도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물로 우린 다음 차갑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했죠. 하지만 맛이 너무 연했어요. 농도를 더 진하게 해야겠어. 네 번째 시도에서는 믹스커피 2봉지를 사용했습니다. 뜨거운 물 80ml에 완전히 녹인 후 찬물과 얼음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한 커피 맛과 부드러운 크림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갈증을 해소해주는 맛이었죠. 다섯 번째 시도에서 황금 비율이 완성되었습니다. 믹스커피 2봉지, 뜨거운 물 80ml 전체의 40%, 찬물 120ml, 얼음 6개. 맛, 온도, 농도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휴대폰으로 라시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시드, 잠깐 사무실로 올 수 있나?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30분 후 라시드가 도착했어요. 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난 사고 이후 더 조심스러워진 모습이었죠. 저는 준비해둔 냉커피를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봐. 라시드는 의아한 표정으로 컵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커피인가요? 한국 믹스커피를 우리 사막 날씨에 맞게 만든 거야. 어때? 라시드는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장님, 이거 정말 시원하고 달콤해요. 더위도 가시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정말? 네, 진짜예요. 이런 커피라면 운전 중에 잠깐 멈춰서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라시드도 이 맛에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쉼터의 개념이 여기서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한 잔의 냉커피를 만들어 마셔봤어요. 달콤하면서도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창밖 주차장에는 내일 출발할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트럭 뒤에는 라시드 같은 기사가 있었어요. 책상에 노트에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믹스커피 2봉지, 뜨거운 물 80ml, 찬물 120ml, 얼음 6개. 이 간단한 공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박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시피 완성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 맛이라면 기사들이 쉬어갈 거였습니다. 한 잔의 차가운 커피가 사막도로에 작은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술레이만 사장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냉커피 레시피가 적힌 기획서를 들고 있었어요. 3일간의 실험 결과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가 회사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들어와. 술레이만 사장님은 철저한 효율주의자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안전? 또 무슨 소리야? 안전벨트도 있고 GPS도 있잖아.
기획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한국 무료 커피 서비스와 냉믹스 커피 레시피를요. 술레이만 사장님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흥미롭긴 하네.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한 잔당 약 0.8리알 정도입니다. 하루 10명이 마신다면 40리알, 한 달에 1200리알 정도요. 그 순간 술레이만 사장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목소리 톤이 차가워졌습니다. 월 1200리알? 그게 어디 푼 돈인가? 1년이면 14,400리알이야. 기사 한 명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지. 하지만 사고가 줄어들면 보험료도 절약되고. 파리스, 자네 정신 차려. 우리는 물류회사야, 카페가 아니라고. 술레이만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가 안전을 살린다고? 허황된 꿈이지. 트럭 기사에겐 연료만 있으면 돼. 커피 따위로 사고가 줄겠나? 사장님, 하지만 라시드는... 라시드? 한 명의 반응으로 회사 정책을 바꾸자는 건가? 파리스, 자네가 관리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비용 절감이야. 돈 쓸 궁리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일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 개인 비용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일주일만 실험해보고. 안 돼. 회사에서 그런 일은 금지야.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직원들도 멋대로 행동할 거 아냐.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연 제가 틀린 걸까요? 그날 오후 라시드에게 몰래 냉커피 재료를 쥐어줬습니다. 그날 마셨던 냉커피 재료야. 집에서 만들어 마셔봐. 이틀 후 라시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장님, 다른 기사들도 맛보고 싶어해요. 휴게소에서 주니까 모두 놀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믹스커피를 사서 사무실 한 구석에 테이블을 놓았어요. 자유롭게 가져가세요라고 적어놨죠. 첫날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시드가 다른 기사들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두 명씩, 그 다음엔 5명, 10명이 가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사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냉커피 이야기를 했어요. 파리스 부장님 커피 마셔봤어? 사막에서 마시기 딱 좋더라. 한 달 후 제 개인 비용은 1,500리알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술레이만 사장님이 제 책상으로 오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파리스, 기사들이 사무실에서 뭔가 가져간다던데. 네. 그게 내가 금지하지 않았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 개인 돈으로 하는 일입니다. 회사 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술레이만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사들의 안전이 제 월급보다 중요했거든요. 개인 비용으로 2개월째 냉커피를 제공하던 어느 날 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6시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파리스 씨,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사우디 언론에서 당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언론요? 네, 트럭 기사들이 SNS에 올린 커피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한 기자가 관심을 가져서 기사를 썼대요. 급히 인터넷을 검색하니 정말 있었습니다. 리야드 트럭 운송회사 부장 개인 돈으로 기사들에게 무료 커피 제공이라는 기사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사들이 올린 사진들이 화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도윤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정식으로 사우디에 믹스커피를 수출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루트로요. 박도윤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는 이미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우디 관세청의 모든 절차를 문의해뒀다고 했습니다. 믹스커피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가능했어요. 최소 주문량은 500개 단위지만 초기 투자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정식 파트너십을 맺어요. 일주일 후 박도윤이 직접 리야드로 왔습니다. 세부 계획을 세우며 그가 말했어요. 500개들이 박스 20개, 총 1만 개를 수입하겠습니다. 이제 한 잔당 원가는 0.8리알 뿐입니다. 더 이상 제 월급을 쪼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틀 후 술레이만 사장님께 박도윤을 소개했어요.
정식 수입업체 대표가 직접 와서 제안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박도윤은 사업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원가가 정말 0.8리알이 맞나요? 네, 대량 주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술레이만 사장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2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3일간의 검토 끝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한 달 후 킹 압두라지즈 항구에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저와 박도윤, 라시드가 함께 확인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놀랐습니다. 500개들이 박스 20개가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어요. 와, 정말 많네요. 라시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도윤은 웃으며 박스 하나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은 믹스커피 봉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기사가 마실 수 있겠네요. 회사로 돌아와 창고에 물건을 저장했습니다. 박도윤은 체계적인 배급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기사별 1일 할당량 2개, 주간 10개로 정해서 관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000개 정도 소모될 거예요. 5개월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사무실 한 구석의 작은 테이블은 이제 정식 냉커피 스테이션이 되었습니다. 믹스커피 봉지들이 예쁜 바구니에 담겨 있고 사용법이 적힌 안내문도 붙어 있었어요. 첫날부터 기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몰래 가져갈 필요도 없고 떨어질 걱정도 없었거든요. 저녁에 박도윤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파리스 씨, 정말 대단해요. 개인 돈으로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줄이야. 박도윤 씨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운송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곧 사우디 전체로 확산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정말로 사막을 바꾸고 있었어요. 정식 냉커피 스테이션을 운영한 지 3주째,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라시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요. 무슨 일인데? 단맘 휴게소에서 우리 회사 냉커피 이야기가 난리예요. 다른 회사 기사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어요. 라시드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 회사 기사들이 휴게소에서 냉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본 다른 운송회사 기사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레시피를 알려줬더니 모두들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여성 기사 이만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20대 후반으로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된 후 트럭 운전을 시작한 신세대 기사였습니다. 부장님, 저도 냉커피 좀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우리 회사 이야기를 알았나? SNS에서 봤어요. 해시태그 사막 냉커피 해시태그로 엄청 올라와 있어요. 이만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우리 냉커피 관련 게시물이 수백 개나 올라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알자지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회부 기자가 냉커피 쉼터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틀 후 촬영팀이 회사로 왔습니다. 기자와 카메라맨, 그리고 음향 담당자까지 총 3명이었어요. 그들은 냉커피 스테이션을 꼼꼼히 촬영하고 기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라시드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이 냉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쉼터예요. 뜨거운 사막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며 3분만 쉬어도 머리가 맑아져요. 그 다음 이만이 인터뷰했습니다. 여성 기사로서 처음에는 동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는데 냉커피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는 소통의 매개체가 된 거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인터뷰는 베테랑 기사 압둘라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기사였는데 지난달 졸음운전으로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고 했어요. 멈추고 마시는 이 3분이 내 생명을 지켰어요. 예전에는 피곤해도 그냥 참고 달렸는데 이제는 냉커피 생각이 나면 자연스럽게 휴게소에 들려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단순한 아이디어가 정말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방송은 일주일 후 저녁 8시 뉴스 특집으로 나갔습니다. 사막도로의 새로운 안전문화, 냉커피 쉼터라는 제목이었어요. 15분간의 특집 방송이었는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방송 다음 날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다른 운송회사들, 편의점 체인, 정부 교통부에서까지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파리스 씨 대박이에요. 전국 편의점 체인 3곳에서 납품 요청이 들어왔어요. 판매량이 400% 증가했대요. 이제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문화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정말로 믹스커피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믹스커피를 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트럭 기사들 마시는 그 냉커피 맞지?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사회 현상이 되고 있었어요. 알자지라 방송 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교통부에서 발표한 냉커피 쉼터 도입 후 물류업계 안전성 개선 현황이었어요. 오전 9시 이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회사의 사고율이 40%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60% 증가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사우디 전국의 믹스커피 판매량이 400% 늘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시드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부장님, 리아드 시장님이 우리 회사에 오신다고 해요. 시장님이? 네, 냉커피 쉼터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이틀 후 리아드 시장 파이살 빈 반다르가 우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와 함께 교통부 차관, 언론진까지 총 20여 명의 일행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냉커피 스테이션을 안내했습니다. 시장님은 라시드가 직접 만든 냉커피를 마셔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시원하고 달콤하네요. 이것이 사막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기적이군요.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리아드시는 앞으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냉커피 스테이션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운송업체에 안전 쉼터 설치비를 지원하겠어요. 기자들 앞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잔의 커피가 도로 문화를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혁신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꿈꿨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레이만 사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파리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사우디 최우수 안전 운송업체상을 받게 됐어. 정말요? 그뿐만 아니야. 정부에서 전국 운송업체에 냉커피 쉼터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대. 자네가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가 나라 전체의 정책이 된 거야. 술레이만 사장님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2개월 전 제 제안을 거부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계셨습니다. 사장님, 처음에는 반대하셨잖아요. 그때는 몰랐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자네가 옳았어, 파리스. 박도윤도 한국에서 나라와 함께 축하했어요. 그의 회사는 이제 사우디 최대 믹스커피 수입업체가 되었습니다. 월 수입량이 10만 개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파리스 씨, 이제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UAE, 쿠웨이트, 오만에서도 냉커피 쉼터를 도입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요? 네, 사막 지역 특성상 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모델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것 같아요. 6개월 후 저는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물류 안전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서서 300여 명의 물류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작은 배려가 생명을 구하고 문화를 바꿉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우디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냉커피 레시피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서서 두바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사막 너머로 고속도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냉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안전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라시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오늘도 무사히 운행 마쳤습니다. 냉커피 덕분에 피로가 싹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동생 아흐메드를 잃었던 그 아픔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안전망이 되었어요. 한 잔의 커피가 정말로 사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